외교정치 CFI 유튜브 정상화 VOA 성렬형 한동훈 원희룡 세훈형 철수형 유정복 EU 밀리터리 디펜스 타이완 플러스 CNN 월스트리트저널 DW 퍼스트 포스트 BBC 프랑스 24 더 이코노미스트 디 이코노미스트. 야, 구글이 세네요. 고장나도 전세계 언론이 침묵하다가 조용하게 지나가네요. 진짜. 네. 만약에 이게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 하다못해 애플이나 삼성,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는 빼고 였으면은 난리가 안 났을까요? 전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라고 하죠. 마가. 마소 M A 애플 G 가는 G는 구글, A는 아마존. 그래서 마가 중에 구글이 제일 세나? 자유좌파 구글 셉니다. 언론 장악력이 대단하네요. 국영 본사에서 성렬형 애지중지한다는 걸 눈치챘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다르파 얘기했고 핵잠수함도 얘기했죠. 근데 저는 물론 일반인 관점에서는 다르파 방문보다 핵잠수함 방문이 더 이슈가 클 수 있어요. 그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외국 정상이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다르파는 확실히 전 세계 없어요. 반쪽 아베하고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쪽 아베는 안 와도 영국 총리가 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비교 대상을 반쪽 아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떤 외국 정상도 다르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세계 최초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성렬형은. 핵잠수함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렬형이 다르파를 방문한 건 한국 최초이기도 하죠. 한국 최초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저 다르파를 제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가장 비대중적이죠. 사람들이 다르파가 뭔데? 그리고 핵잠수함도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핵잠수함 급이 다 오하이어 급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밀떡만 알지. 핵잠수함이 왔어? 딱 그 정도죠 뭐. 이들아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핵잠수함이 트럼프가 있다는 거 마이애미 거기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앞바다에 카리브해에 있어도 10분이면 와요. 미사일 여기서 쏘나 거기서 쏘나 준비하고 쏘는데 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하나씩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이든형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기본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다르파, 그다음 핵잠수함 이벤트 다음에는 정전협정 70주년, 국군 포로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정전협정도 한국 사람들이 70주년 이러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국군 포로 당신은 영웅입니다. 또 이렇게 챙겨준 대통령이 한국에서 별로 없어요. 그쵸? 점점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통일 얘기하면 또 흡수통일 얘기 나오니까 말은 상가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들어갈 때다. 2025년 가성비 인들아 늘 강조했죠. 그래서 점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에서 이제 종북 진보당 애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재미난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나타샤도 봤대. 그래서 재밌대. 변경한 거니? 그래서 변경한 거니? 누가 변경한 거니? 그 다음에 백해무익 성렬형. 아니 종북 진보당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성렬형이 일을 잘하고 있네. 네? 전국 진보당에게 백회무익하다는 건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 정치 플래카드는 못 걸게 했잖아요. 그래서 종북진보다 하는 걸 보니까 인천에도 내년 총선 전까지만 플래카드를 허용했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종북진보당 잘하고 있어. 얘네들 덕분에 한국에서 좌익파시와 자유좌파가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좌파들이. 인드라는 한국의 자유좌파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자유좌파 분들에게 진지하게 권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자유좌파 정당이 없잖아요. 이 자유좌파 정당이 주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쪽 민주당이 폭망해야 돼요. 무너져야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유좌파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북진보당은 이런 생각이지. 이런 계산법이 단순해.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한국만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세계의 각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친미 선호도가 79%로 세계 3위다. 그러면 얘네들 단순 생각으로 인드라가 78대 22, 그러니까 그러면 반미가 22%, 반미가 21%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렇게 무조건 음모론, 가짜뉴스 이거 팩트하고 상관없이 이걸 떠들어대면 21% 먹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78대 21대 1 이러한 어떤 구도로 보면 된다. 그러면 친미가 79%라면 친미가 79%라면 나머지 21%는 어떤 사람들이냐? 반미가 아니라 비미죠. 비미. 반드시 미국에게 미국이 우선인 건 아니다. 뭐 이러면 한국이 우선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것도 논리를 내가 다 깔 수 있는데 그냥 굳이 그렇게 안 까고 비미다 이거 비미 반미가 아니라 비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1%예요. 1%는 친미죠 당연히. 78%의 대중은 친미, 1%의 엘리트도 친미, 21%는 이제 비미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21% 중에서 5%만 가져가도 종북진보당이 큰일 치른 거다, 성공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해 종북진보당. 요즘 플래카드 보면 인드라 종북진보당 까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열심히 해라. 이쪽에서는 지명이와 대깨특딱 정숙 애들이 대깨특딱 몇 달들 투쟁 열심히 좀 해. 왜 투쟁을 안 하니? 오늘 또 무슨 뭐 정교조 애들이 뭐 또 했는데 열심히 해. 난 정교조 애들 니네들이 열심히 할수록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부메랑 역효과가 강할 뿐이죠. 반쪽민당 학부모여도 자기 애가 정교조 교사 밑에서 배우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부모 사회에서 상식이에요. 상식, 보편 상식입니다. 소문이 나서 다 알아 학부모들이. 그걸 악성민원이라고 하네. 악성민원 만든 애들이 누군데? 자신 있으면 명단 공개해.
저는 피해자입니다. 정교조 피해자. 우리 애가 당했어. 정교제 교사한테. 예? 인드라가 옛날 자유파시여서 아무리 정교조 타락했다 생각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래도 뭐 정교조라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당하는 거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이 정교조 교사들은 인성이 글러먹었구나.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기본이 필요해가지고 정교조를 지금 놔두고 있는데 분단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열심히 해 정교조.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이렇게 정제연합정 70주년이라 아무리 이제 70주년 그러면은 뭔가 70주년 80주년 10주년마다 뭔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70주년 때 이렇게 정제연합정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제연합정 80주년 때가 어떻게 될까?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이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쪽적으로는 의회제 파시오 정권은 좌파시오 정권은 이제 거기는 이제 정승절 영어로 빅토리 데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야게 프리고진한테 디스당한 러시아 국방장관 있잖아. 쇼이구인가? 쇼이구 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반쪽정은이 입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막 찐꽁에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우이파쇼 자유파쇼 자유파쇼는 한통속이다. 통한다. 인드라 얘기를 또 한번 증명하는 그런 쇼를 했죠. 껍데기만 딱 갖다 놓고 또 열병식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인드라 볼 땐 큰 그림에서 국유원이 만든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원이 만든 떡밥이다. 국유원의 최우선 전략은 찐꽁이고 지금 현안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니까 그 러시아 침략 전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두 번째고요. 이 북한 문제는 세계 전략 사안 중에 지금 볼 때 한 5번째, 6번째로 밀려나 있어요. 사실 우선순위가 그 정도로 밀려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VOA 오늘 워싱턴 토 흥미롭게도 인드라 얘기했죠. 이렇게 화면상으로 왼쪽에 앉으신 분이 여당인데 보통은 그래서 좌파 민주당 인사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싱크탱크도 오늘은 예외적으로 전 트럼프 NSC 국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전통적으로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 인사가 많거든요. 그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몇 번 나왔던 분이에요. 이쪽은 허드슨, 이분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허드슨이 없어서 둘 다 특이하게 공화당 라인으로 이번에 재밌게 잡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큰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트럼프 시절에 NSC 국장 말이 이제 이든영이 한 게 뭐 있냐고 맹렬하게 비판하셨는데 인드라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인드라에게 그분 얘기는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 입장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분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기본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든영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관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국기본론 관점에서 어차피 2025년까지는 반쪽정은이 뭘 하든 놔둘 수밖에 없어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국기본론 관점에서 북한 반쪽정은을 제대로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48시간 안에 국기본론 반쪽정은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단 체제 지속이라는 2025년까지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반적 정원을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반적 정원이 숨을 쉰 채 발견할 수 있게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들아 얘기했잖아. 금융 압박. 제대로 가면 숨은 쉬지만 고통이 가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역대 자유우파 공화당, 자유좌파 민주당 대통령들이 다 하는 게 실패했듯이 이준영도 실패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북 정책에 관해서 말로만 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말로만 했듯이 이준영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에 그런 면에서 그 지적하신 분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애초에 예상했던 거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차피 2025년까지 반적정은 좌파쇼 파시 정권이 국기본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대신에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우는 거, 그거 잘했다고 하는 거. 동맹외교를 잘했다고 하는 거. 이든영의 공약입니다. 이든영은 공약대로 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워싱턴 선언이에요. 굉장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성렬형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유본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 동맹외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대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게 이든영의 업적이자 성렬형의 업적이다. 동맹외교. 트럼프 때의 동맹외교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게 럼프잖아. 이런 한국인 입장에서 이런 트럼프를 어떻게 지지해 주세요? 종북진보당 애들이나 좋아하는 트럼프. 그렇죠? 이준영은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틈만 나면 트럼프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돈 내놔! 이랬잖아. 이준영은 돈 줘가면서 해주나요? 돈, 그쵸?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넘어간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죠. DW에서 현재 현황, 독일 방송 DW에서 현황을 얘기했고요. 인드라가 그 DW 그 여성 전문 해설가를 좀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교적인 면에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푸딩이 여태까지 고립됐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벨로루시, 반적정원 외에는 없었거든. 쭝꽁 이 정도였거든요. 뭐 다른 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터키, 인도 뭐 이렇게 있었지만 터키, 에르도안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정상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흥미롭게 프리고진이 출연해서 벨로루시에서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웃긴 게 정적이었던 프리고진은 벨로루시에서, 정적이었던 쇼이구는 북한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푸딩은 아프리카 정상회담, 프리고진은 벨로루시, 쇼이구는 북한. 동시다발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거죠. 외교 성과. 그래서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의 얘기가 다르지만 항상 달랐고, 지금은 인드라 볼 때
특별히 전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 뭐 격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유효한 반격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2차 세계대전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러시아는 나갈 수도 없고, 예, 방어하기는 쉽고, 우크라이나는 예, 더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드라가 지지난 방송에서 그랬죠.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쓸 거다. 뭐냐? 지금 불법 점령 중인 도네츠크주나 이러한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러시아의 어떤 군사기지 이런 데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여태까지 국외본이 그리고 국외본을 배제하더라도 서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서방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크라이나가 간을 봤죠. 어떻게? 크림반도 다리를 잇는 교량을 우크라이나 해군이 드론 날려서 어떤 폭발을 한번 시킨 적 있죠. 물론 다음날 이틀 만에 러시아에서 복구를 했지만, 왜냐하면 푸딩의 업적이거든. 예, 복구를 했지만, 예, 그게 신호탄이었고 간복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오늘 새벽인가 소식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쐈대요. 러시아 본토에. 이거는 그냥 민간 그런 데를 타격한 게 아니라 러시아 후방 병참 기지를 폭격한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뉴스는 못 봤어요. 소식만 들었는데. 이건 굉장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금 시기가. 그래서 이게 국외본의 큰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전승절, 북한의 전승절, 정전협정 70주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우크라이나와 이 전황, 이런 게 큰 그림에서 하나처럼 맞물려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활용점적 찍는 게 중공 경제의 침체, 요렇게 다 같이 맞물리면서 큰 그림에서 흘러가고 있다. 그런 큰 그림의 귀결점은 어디냐? CFR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재건회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전히 전선은 고착 상태인데, 푸딩은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뭔가 지금 서방의 외교가 고립전술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 오늘 뉴스만 보면. 아니다. 이게 일보 후퇴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제가 볼 때. 레닌의 표현이어서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큰 건이 하나 한 달 이내에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달 이내에 터진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터진다. 그러니까 8월 달에도 안 터질 확률이 있어요. 더우니까. 근데 이 무더위가 지나가는 찬바람이 불면 9월 달이죠. 무언가 터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정적인 계기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터진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끝을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끝나겠느냐? 그건 모르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분명히 터질 거라고 보지만 전쟁 끝나는 건 내년까지 갈 수는 있는 거죠. 베트남 때도 그랬잖아요. 베트남 때도 끝은 났는데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거는 한참 뒤잖아요. 보시면 되고, 러시아 침략 전쟁은 끝났다. 푸딩은 끝났다. 이렇게 저는 단언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인드라가 맨날 야
맨날 끝났다는데 안 끝났잖아. 푸딩이 언제 끝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끝났다. 당장 내일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CFR에서 재건의 비용까지 얘기 여태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얘기할 정도면 끝난 거다 라고 저 보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의미에서 끝났다 얘기한 적 없잖아요. CFR에서 재건 비용까지 얘기 나왔다는 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훈이 형 이게 창의정신 행정이지 얘기했죠. 이거 화장실 가느라 하고 혹은 인드라처럼 졸았다가 역 지나가지고 그 건너편 갈 때 무료다. 창의행정. 그 다음에 이거 인드라가 이거 얘기 안 할게. 인드라가 야 요것만 얘기할게. 야 10년간 강석에 있었던 반정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너네가. 진짜 얘네들 텃밭이거든요. 여기가 반정민주당 텃밭이어가지고 선거 때도 얼굴 한번 딱 비추고 안 나와. 얘네들은 선거운동도 거의 안 해요. 얘네들은 강서구에서 안 했어. 정말입니다. 얘네들은 지금은 완전 얘네들 완전히 똥구멍에 불난 듯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서가 확 달라진 거 얘네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쫓아낸 거지. 얘네들이. 이것도 반드시 자이파시오 김명수를 나중에 물러나면 깜빵에 보낸 다음에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관련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선관위 애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네타냐후와 관련돼서 네타냐후가 지금 하는 짓이 약간 반정민당이다. 우이파시오 성향이다. 네타냐후. 반정민당 때는 자유파시오. 전 세계 언론에게 묻는 거예요. 네타냐후 걸 비판할 거면 문준빛 걸 왜 비판 안 해? 문준빛 때는 더했지. 네타냐후보다.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잖아. 사건 분림 자체가 없었잖아. 문준빛 파시오 정권 때는. 언론도 찌라시. 시민단체는 다 어용단체로 만들고. 그치?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게 질투나서 비판을 삼가했다고. 이해가 돼. 문준비가 5년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그만큼 경제발전 속도로 늦출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독일차를 더 팔아받고 그럴 수 있겠지. 이해가 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8.15부터 성렬형이 본격적으로 개혁을 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여태까지는 맛보기였다. 준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권고한다면 정상화지. 문준비가 다 그냥 자이파시오로 판했으니까 성렬형도 그래야 된다. 나 그렇게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화가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잘못이에요. 약간의 이쪽이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약간 편향적인 거에 선을 약간 너무 까맣한 그 정도까지 인드라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준빛 때는 다 좌파시오 1세기였으니까 이쪽은 다 우파시오 1세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인드라가 비판적으로 돌아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정상화예요. 정상화. 네타냐후도 그런 얘기다. 자기 정책을 정상화. 그건 정상화가 아니야. 인드라가 원하지 않아. 그거는 네타냐후. 근데 네타냐후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원래 자유좌파 정부였다가 선거로 져가지고 다시 네타냐후가 집권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독일만
연정을 했던 자유좌파 당이 됐지, 유럽의 주요 지금 집권 정당은 모두 우파입니다. 그리스 우파, 큰 나라들만 얘기할게요. 그리스 우파, 이태리 우파, 예, 프랑스 우파, 영국 우파, 스페인 최근 선거에서도 우파가 승리했잖아. 이게 땅덩어리가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폴란드도 땅덩어리 크니까 폴란드도 우파. 북유럽도 우파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 독일 빼고 다 우파야. 그래서 일부러 독일만 자유좌파 정당을 만든 거고, 큰 그림에서 볼 때 지금 예, 독일에서 자유우파 정부가 있는 것보다 자유좌파 독일 정부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국원 입장에서 좋거든요. 예, 이런 전환기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의 국방비, 대중국 중공 정책, 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마치 반쪽 노무현 때 FTA, 한미 FTA 하듯이, 인드라가 반쪽 노무현 좌이파쇼가 매국노지만 예, 잘한 건 한미 FTA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인드라가 그땐 좌이파쇼였으니까 반대했죠.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예, 독일 입장에서는 자유좌파가 정당 서는 게 국원 입장에서 예, 필요하니까 전략적으로 자유좌파 정부를 임명했죠. 근데 그 외에는 다 우파란 말이야. 예,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우파라고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이파시오는 반대예요. 예, 나 독일 자유좌파 독일 정부 지지합니다. 좌이파시오가 아니니까.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유럽에 속한다면 에르도안도 우파네.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원인이 왜냐? 보통 이주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주정책의 이면은 복지정책이에요. 이주민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고, 유럽 사회복지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입니다. 결국 경제예요. 경제 활력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니까 하층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그렇지 못하는데 하층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유파시였던 사람들이, 혹은 자유좌파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 지금 우이파시오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파였던 사람 계속 우파인 거예요. 그 먹고 살만한 자유좌파는 여전히 자유좌파로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1시간 30분 안에 얘기한다는데 벌써 42분이네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지금 전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외본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CFR에 관련돼서 얘기했던 대목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24에서 얘기 나왔던 인도 방송이 정정 70주년 평가한 그 앵커 있죠? 그 논평을 인드라도 나름대로 이 논평에 자신 있는데, 그 친구도 논평 꽤 잘해요. 저하고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의 논평 수준이 높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전 70주년에 대해서 퍼스트 포스트 인도 방송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주요한 방송들이 다 70주년을 얘기했어요. 물론 한국의 찌라시들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찌라시니까. 전 한국의 찌라시 안 보잖아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청료 정기해서 분리하세요. 1, 2, 3 한전 1, 2, 3 분리하세요. 망해야 됩니다. 한국의 방송사, 언론사, 찌라시들은 망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그래서 아예 찌라시 자체를 안 보니까 비판할 것
비판을 못해요. 예. 왜 굳이 보면서 하시라고 하면서 왜 굳이 보면서 비판해? 저는 안 보니까 비판할 거리를 몰라. 예. 저 그런 듣보잡들을 취급 안 해요. 전 그냥 예.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예. 블룸버그, CNN, 예. 이코노미스트 이런 세계 방송들하고 상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24에서 예, 그 지금 부르키나 파소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예, 이쪽에 과거에 프랑스령이라고 하죠. 서아프리카 지역은 말리, 차드, 부르키나 파소 이런 데서 지금 쿠데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프랑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프랑스 24에서 됐던 거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논평 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면 또 프랑스는 강대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달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저는 아직 마크롱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컴퓨터 교체한 다음에 좀 화질이 조금 나아질까요? 이건 똑같은데 어차피 웹캠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가구토님 고맙습니다. 질문 주실 분 혹시 있나요? 전신우님 고맙습니다. 하랑님 고맙습니다. 부수장님 고맙습니다.